사냥류 단백질도 그 일종인가요?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말 그대로 사냥의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사냥류 단백질인데요.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질을 평가할 때 아미노산 종류와 함량 그리고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소화 점수에 따라서 품질을 분류를 해요. 근데 사냥류는 그중에서도 일단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함유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에서 되게 높은 점수고요. 게다가 단백질의 소화 흡수 지표로 DIAAS라고 하는 스코어 점수가 있는데 이게 무려 83%예요.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면 모유보다도 높은 수치예요. 네. 그리고 또 가축류 중에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올리고당 함유량이 높거든요. 올리고당이라는 게 식이섬유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모유에 있는 올리고당과 부족까지도 유사하기 때문에 장내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고요.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. 근데 이게 보면 약간 일반 분유보다는 또 사냥류가 또 가격대가 좀 있는 맞아요. 맞아요. 프리미엄 분유도. 분유잖아요. 사냥류가 이제 기원전 8,000년 전부터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. 근데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.4%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귀한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 식품안전처에서는 분유로 사용 허가를 받은 안전하고 우수한 단백질이기도 한데요. 모유가 영양에 좋은 건 사실 이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냥류는 모유와 유사한 단백질 구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유보다 약 3배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냥류를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완벽한 식품이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. 이 사냥류를 분유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우수한 단백질 함량 덕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가 쉽고 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. 사냥류에는 소화가 잘 되는 종류의 단백질, 베타카제인의 함량이 62.8%나 들어있어요. 반면에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을 좀 더부룩하게 하는 단백질, 알파 S1 카제인 같은 경우는 5.6%, 그러니까 우유보다 훨씬 극소량 들어있죠. 그러니까 체내 흡수율도 높고 소화에도 무리가 없어서 더 좋습니다. 그러면 체질적으로 유제품을 소화하기 좀 힘든 분들도 사냥류는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겠네요. 이 사냥류가 소화가 잘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. 유제품 중에 이제 지방구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인데 지방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. 그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구슬들을 지방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저게 이제 깔때기를 소화기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작은 사냥류 지방구 구슬들은 이제 쉽게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흡수를 잘 시킬 수가 있는데, 네. 순조롭게 다 내려가네요. 네. 이렇게 이제 큰 구슬들은 쉽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몸에 들어와도 저게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. 네, 흡수가 결국은 중요하죠.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받아내야 되니까.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냥류가 소화기관이 미성숙한 영유아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 분들에게도 사실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사냥류 단백질이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는 거 앞서 얘기한 그 근감소증뿐만 아니라 근감소로 인한 다양한 또 합병증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걸 막는데도 기대해 볼 만한 효과가 있겠네요. 그렇죠. 앞서서 이 근감소증이 생기면 당뇨 같은 혈관성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사냥류에는 중세지방산이 30에서 35% 정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지방이요? 보통 중세지방산이라고 하면 이름도 좀 어렵고 지방인데 도움이 된다고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. 그러니까 지방산이라는 건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서 이제 흡수되는 형태인데 크기에 따라서 단쇄, 중쇄, 그리고 장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. 중세지방산은 상대적으로 장세지방산보다 길이가 짧다 보니까 흡수나 대사 같은 것들이 더 빨라요. 그러니까 몸에 잘 쌓이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보다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기가 더 쉬운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착한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. 그래서 중세지방산이 풍부한 사냥류를 섭취하게 되면 체지방의 축적을 억제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. 또 이 중세지방산은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뭐 고지혈증, 동맥경화,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등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이숙 씨가 고지혈증, 고혈압 때문에 고민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냥류 단백질 진짜 잘 골라서 먹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. 게다가 이 사냥류 같은 경우는 당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. 실제로 과거 기록을 보면 명나라 연구서인 봉초강모에서도 이 사냥류를 당뇨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하고요. 동물 실험을 한 결과도 있었어요. 비만한 쥐에게 사냥류를 꾸준히 16주 동안 섭취를 시켰을 때
공복 혈당 수치도 떨어지고 혈중 인슐린 수치까지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나이 들면 근육도 근육인데 이 뼈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진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 출산 후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여기 조심해, 넌 너덜너덜해, 맞아. 뼈가 너덜너덜해진다 보이지 않으니까. 근데 사실 이런 뭐 저뿐만 아니라 이런 산모들 출산 후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, 산양유가? 네, 저희가 또 이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드릴 때 하는 대표적인 영양 성분 바로 칼슘이 있는데요. 그렇죠. 이 고단백 섭취는 칼슘의 장내 흡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시면 같은 양의 칼슘으로도 뼈 건강을 더 잘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산양류 단백질이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칼슘이나 뭐 철, 비타민 D 같이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. 그래서 체내 흡수율도 또 높죠. 보통 칼슘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좀 낮은 영양소인데 비교적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고요.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19주간 산양류를 섭취를 시켰을 때 허리뼈의 골밀도가 상승했다고 하고요. 대퇴골, 그러니까 허벅지 뼈인데 여기에 골질 함량도 함께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